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고 기관이 지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가운데 부족한 재고 문제로 곳곳에서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SK텔레콤이 주말 신규 가입자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을 쓰면서 피해 회복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주택의 월세 비중이 64%를 기록하면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높은 전셋값과 대출금리에 전세 사기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의 경우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중 내내 눈치 보기 장세에 휩싸여 있습니다. 뚜렷한 진전이 없는 미중 협상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코스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2,550선 위아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개인은 80억 원 내외 순매수. 그야말로 눈치 보기 장세 형국입니다. 외국인은 1,5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업종이 강세입니다. 신라호텔이 12%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백화점이 3%, 한화갤러리아, 신세계가 2% 이상 상승 중입니다. 네, 그 외 주요 종목과 특징주들도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보합사 SK하이닉스는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킹과 유심 대란에 SK텔레콤은 7%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세를 보이던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중공업이 4% 내외 오르고 있고 경영실적 개선 바람을 타고 태영건설이 7% 내외 상승 중입니다.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이 8% 이상 오르는 등 비철금속주도 강세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소폭 상승하는 장세입니다. 상해이 종합이 0.03% 내리면서 보합세고 니케이는 0.5% 내외, 대만 가구원은 0.7% 내외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439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까지 3대 지수 모두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4월 초를 저점으로 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국내 투자자들도 저가 매수를 멈추고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최근 서학개미들의 투자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약 1,0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표 전인 지난 2일 이후 22일 만에 처음으로 보관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8일 840억 선까지 30% 줄었다가 이후 900억 달러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미국 증시가 반등하자 하락세일 때는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섰던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을 기다리며 보유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19일에서 25일 사이 서학개미의 매수 금액은 전주 대비 약 38% 크게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멈춤 상태인 서학개미가 현재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뭡니까? 네, 지난 24일 기준 보관 금액이 가장 큰 미국 주식은 테슬라로 178억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이어 엔비디아와 애플,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보관 금액이 큰데요. 모두 이달 들어 관세 전쟁의 여파로 크게 하락했던 빅테크주로 저가 매수에 나섰던 국내 투자자가 주가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중 갈등 완화 국면에 들어서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어서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관련 소식 연달아 전해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무상 교체가 오늘 오전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교체를 해주겠다는 발표와
실제 보유한 재고 사이에 큰 격차가 나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유심을 받기 위한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신성호 기자, 오늘 대리점들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많은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오픈런까지 불사하면서 영업 전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고객들이 몰리면서 대기 번호를 발급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 대비 유심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보니 고객들이 무상교체 시작부터 대리점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심 무상교체는 전국 2,600여 곳의 티월드 매장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이미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들도 소급 적용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현장 혼란에 대한 SKT의 대응은 뭡니까? 네, SK텔레콤은 유심 무상교체 온라인 예약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희망 대리점을 선택해 교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대기 기간 동안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유심 정보가 탈취, 복제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의 유심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KT는 서비스를 통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객들은 SKT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심 재고에 대한 우려가 특히나 큰 상황에서 SKT가 지난 주말 일선 대리점에 보조금을 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호 이동 가입을 대량으로 유도하고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그나마 있던 유심 재고도 썼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상황을 김동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자음만 쓰는 등 한 번에 알기 어렵지만 유심히 보면 페이지 전체가 SKT로 번호 이동했다는 인증글입니다. 지난 주말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SKT 일부 대리점에서 갤럭시 S25가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SKT로 번호 이동을 하고 10만 원대 고가 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면 110만 원짜리 갤럭시 S25를 공짜 또는 현금 1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돈을 돌려줬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전 고객 유심 무상교체를 결정하자마자 대량의 번호 이동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신뢰를 보여왔던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당연히 주소지로 다 유심을 보내주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교체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유심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SKT가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입니다. SKT 가입자가 2,300만 명, SKT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가 187만 명 정도로 합치면 2,500만 명이 유심 무상교체 대상입니다.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2천만 개가량의 유심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보유한 유심 물량을 기존 가입자의 피해 차단보다 신규 가입자 유치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번호 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출 역시 유심 확보를 위해 우선 지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해킹된 유심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SKT의 본인 인증을 차단하는 금융회사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보험사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캐피털사들도 합류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금융권의 대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KB캐피탈은 기존에 제공됐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당분간 사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심을 탈취당한 경우 본인 명의로 피싱이 시도될 수 있어 출처불명의 링크나 전화는 절대 응답 금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카드도 금융사이트 본인 인증 방식이 SMS 문자라면 변경하라고 알렸는데요. 문자메시지 본인 인증의 무력화 상황에 대비해 카카오페이나 패스, OTP 등의 앱 기반 인증 수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국민과 롯데카드도 SKT 고객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는데요. 보험사도 KB와 NH에 이어 삼성생명 역시 2차 인증 수단을 휴대전화 메시지가 아닌 앱 기반으로 변경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도 SKT 이용 고객 대상으로 본인 인증 방식 변경을 권장했는데요. 이 같은 전 금융권 대응 조치는 금감원의 공문 당부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더 많이, 더 자주 쓰게 되는 은행권은 어떻습니까? 네, 주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중단 조치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의 유의 공문에 따르면 SK텔레콤 유심 유출과 관련해 문자로만 인증하지 말고 모니터링에 유의하라는 게 골자인데요. 은행들은 이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들 설명을 들으면 휴대전화 본인 확인 외에도 추가 인증이 필수라며 SKT 고객에 대해 특화된 이상징후 시스템을 적용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1차 인증 자체를 막고 있는 이 금융권에 비해 약한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떨어지지 않는 대출금리, 그리고 전세 사기 후 폭풍까지 겹치면서 서울의 1분기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도 반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서울의 월세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분기 서울 주택의 월세 계약 비중은 64.6%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 4천 건 가운데 15만 1천 건이 월세나 보증부 월세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 40%대였던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2년 53%, 지난해 60%를 넘겼습니다. 월세가 급증한 건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다 대출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많아진 영향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매매 거래도 같이 늘었다는 건데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400여 건으로 2021년 1분기보다 40% 늘며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3,000건 수준에 머물렀던 거래량이 올해 2월 6,000건, 3월엔 9,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시가 한 달여 동안 강남, 송파구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영향인데요. 다만 토허제가 재지정되면서 이달 들어 거래량은 다시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도 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다만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이 기존 규정보다 낮아집니다. 류정현 기자, 이게 계도 기간이 꽤 길었는데 달라지는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해당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 시행되며 도입됐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 기간이 4년이나 지속됐는데요. 정부는 시행 이후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95.8%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요. 6월 1일부터 신규로 맺어지거나 갱신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들이 3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양측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규모는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최소 2만 원에서 많아도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매기는 걸로 대폭 낮췄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단순 실수로 신고하지 않는 것과 고의성이 다분한 거짓 신고를 구분해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혹은 부업하시는 분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2일이 기한인데 주의할 점과 또 올해 바뀌는 점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일단 종합소득세 누가 대상인지부터 짚어보죠.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종소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액이 부과됩니다. 사업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사업소득으로, 일회성이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인당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고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소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예전보다 조금 편해진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과다공제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또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든 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하는데요. 배달라이더와 학원 강사를 비롯한 인적 용역 소득자 443만 명은 1조 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신고 납부는 세무서 방문할 필요 없이 다음 한 달 동안 홈택스, 순택스에서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신고하면 되고 ARS 신고는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포스코 ENC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무렵 재개발 수주 홍보 영상을 올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희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는 사고 수습 대신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ENC 대표이사 정희민입니다. 향후 글로벌 중심이 될 이곳 용산 정비장 전면 제1구역을 위해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며 조합원님께 유일무이한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에 올라온 포스코 ENC 계정의 홍보 영상입니다. 영상 게재일은 4월 14일 서울 용산정비창 재개발 사업 수주 입찰 전날입니다. 해당 날짜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이 붕괴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당시 사고에서 실종된 근로자 한 명이 72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조되지 않아 소방당국이 밤샘 작업을 벌이던 때입니다. 그때까지 회사 측은 공식 사과문조차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표이사는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홍보 영상을 올린 겁니다. 서울 용산정비창 1구역 사업은 공사비만 1조 원에 달하는 알짜 사업으로 포스코 ENC와 HDC 현대산업개발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정 정비사업지를 먼저 수주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나 기타 장점들을 사업의 결과물을 근거로 어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포스코 ENC는 수년 전부터 주택 사업을 강화하며 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정기 인사에서 정희민 대표가 내부 승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희민 대표는 포스코 ENC에서 건축사업 실장, 건축사업 본부장 등을 지내며 주택통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혁신적인 모터 기술을 선보여온 다이슨이 차세대 모터를 적용한 에어랩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 처음으로 한국에 선보였습니다. 다이슨의 창립자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제임스 다이슨이 개발한 하이퍼디미움2 모터가 적용된 에어랩은 2배 더 강력한 바람으로 모발 손상은 줄이면서 스타일링 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And it delivers 30% more power to the product and twice as much air pressure. It spins at 150,000 RPM, which means it's our fastest hair care motor we've ever designed. 다이슨은 장원영을 새로운 앰베서더로 선정하는 한편 6종의 새로운 스타일링 툴과 헤어 뷰티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사기에 가담시키는 수법이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일당은 모집한 사람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타도록 하고 그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금감원은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공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선선한 날씨에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먼지 걱정 없고요. 중계 1동과 4동, 청운 효자동은 서울 중 공기질이 가장 쾌적합니다. 오늘 낮부터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서울 20도, 광주 22도로 선선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전국 공기질 계속 깨끗하겠습니다. WHO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